시니어님들, 안녕하세요. 속보, 기초연금에 3배를 준다? 이런 제목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주택연금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노후 생활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시니어님들에게 이 주택연금만큼 뜨겁고도 혼란스러운 주제가 또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거야말로 내 집에서 평생 살면서 돈까지 받으니 최고의 노후 대비책이다. 황금빛 노후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다. 라고 극찬하십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주택연금도 연금이냐면서 그거 그냥 내 집 담보로 한 대출 장사 아니냐. 주택연금 폐지하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이렇게 양극단의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결국엔 내 집을 담보 잡혀서 대출해주는 모기지론인데 여기에 연금이라고 하는 마법 같은 이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상품의 이름은 연금이지만 그 본질은 대출, 법적인 이름은 영모기지론입니다. 그렇지만 주택연금을 폐지하기에는 노후생활비 때문에 걱정하는 시니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손에 쥘 현금이 없는 시니어님들에게는 이 집 한 채가 유일한 희망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주택연금의 모든 것을 2026년 최신 기준을 반영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택연금이 과연 나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2명의 시니어님 사례를 통해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분은 가입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66세 정태수 씨, 그리고 다른 한 분은 가입했다가 뼈아픈 눈물을 흘린 70세 강명호 씨입니다. 노후 자금이나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주택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놓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66세 한 어르신의 사례로 바로 시작합니다. 66세 정태수 씨는 큰 결단을 품고 자신이 사는 동네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번호표를 엎고 앉아 자신의 순서를 기다립니다. 주택연금 상담하러 왔어요. 전화로 예약하고 왔습니다. 사실 태수 씨가 이 무거운 발걸음을 한 데는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바로 큰아들 진우 씨였습니다. 태수 씨는 며칠 전 아들과의 점심 식사를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태수 씨는 아들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되시면 어머니랑 같이 저희 회사 근처로 좀 오세요. 점심 사드릴게요. 종종 연락해서 점심을 사주었던 큰아들이기에 큰 의심 없이 아내 순자 씨와 삼계탕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진우가 무슨 할 말이 있나? 아내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뭐 할 말이 있겠어? 곧 있으면 복날이니까 몸보신 시켜주려고 나오라는 거지. 아내가 걱정할까봐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태수 씨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1년 전에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조금만 도와줄 수 있냐고 힘들게 말을 꺼냈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태수 씨의 상황도 넉넉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일용직 단기 일자리로 잠깐 일했을 뿐 소일거리조차 구하기 힘들어 아내가 버는 요양보호사 급여와 자신의 국민연금 몇십만 원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나마 있는 목돈이라고는 평생 모은 퇴직금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 깨면 부부의 노후는 정말 벼랑 끝이었습니다. 이때 아내는 사업이 어려워 고생하고 있는 아들이 안쓰러워 퇴직금이라도 빌려주고 매달 얼마씩 갚으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망설여졌습니다. 아내와 자신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어도 20년, 어쩌면 30년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보다는 아내와 자신의 노후가 더 중요하다고, 더 절박하다고 생각이 들어
아들의 부탁을 어렵게 거절했습니다. 아들 진우 씨도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겠지만 평소에 워낙 효자였기에 부모님을 이해한다며 죄송하단 말을 연거푸하고 돌아갔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뒤 다시 만난 삼계탕집. 그저 일상 이야기를 하며 묵묵히 식사를 하던 아들 진우 씨가 숟가락을 놓으며 입을 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아시지만 저희가 요즘 어렵다 보니 용돈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잖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태수 씨와 아내 순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맛도 없었습니다. 숟가락이 든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또 돈 이야긴가?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 말인데요. 저희에게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생활하시면 어떻겠어요?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에 태수 씨는 되물었습니다. 주택연금 그게 뭐냐?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살면서 집을 담보로 평생 동안 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아들의 설명에도 태수 씨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금 집을 담보 잡히란 거냐? 태수 씨는 이제는 아들이 집까지 담보 잡아 뭘 하라는 건지 1년 전 돈 부탁을 거절한 게 마음에 걸려 이제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도와달라는 뜻으로 오해한 겁니다. 아버지 담보는 담보인데 그게 아니에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아들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 친구한테 제가 요즘 어려워서 부모님께 용돈도 못 드리고 있다고 하소연하니까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주택연금이라는 걸 신청해서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알아보라고 말해 주더라고요. 이건 저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아버지는 지금 다리가 안 좋으셔서 일하기도 힘드시잖아요. 어머니도 지금은 요양보호사 일하고 계시지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매달 아버지 어머니 뒤분 생활비 정도는 넉넉히 나오니까 이건 안 하면 손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사업 일으켜서 빨리 용돈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의 진심을 알게 된 태수 씨. 태수 씨는 아내와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재산이라고는 이 집 한 채뿐이지만 가장 큰 자산이 묶여만 있으니 그림의 떡, 쓸 수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제 70을 함께 바라보는 나이에 아내만 새벽같이 일어나 요양보호사 일을 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지친 어깨를 볼 때마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큰 형님인 강명호 씨가 주택 연금을 받고 있다고 자랑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경험자에게 직접 듣는 게 최고지. 그렇게 명우 형님과 약속을 잡고 동네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태수 씨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형님, 주택연금 그거 어떻습니까? 아들놈이 한번 알아보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그런데 명호 형님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태수 씨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거 절대 하지 마. 동생, 절대 하지 말게. 얼마 받아보지도 못하고 해지했다가 큰 손해봤어. 시니어님들, 여기서 잠깐 왜 명호 씨는 주택연금을 해지했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명호 씨의 뼈아픈 경험담에 집중해 주세요. 주택연금의 가장 무서운 함정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명호 씨는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명호 씨의 이야기는 주택연금의 가장 무서운 이면을 보여줍니다. 명호 씨는 2년 전 70세의 나이에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붙어있던 내 집에 평생 살면서 평생연금 받으세요? 라는 홍보 문구만 믿었습니다. 지금 사는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다른 복잡한 설명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연금이라는 단어에 꽂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일사천리로 가입을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택연금이 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대출입니다. 명호 씨는 이 사실, 대출이라는 본질을 간과했습니다. 그저 연금이라는 이름만 믿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살만해서 굳이 집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었기에 그렇게 부담 없이 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명호 씨 부부의 집의 시세는 3억 원, 매월 받게 되는 연금액은 88만 원 정도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지급받는 종신 지급형,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형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간 꼬박꼬박 88만 원씩 총 1,056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매달 88만 원이 더 생기니 생활이 한결 넉넉해졌습니다. 아내와 외식도 하고 손주들 용돈도 챙겨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쯤 지나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큰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딸과 사위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1,000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꼭 갚을게요. 딸의 간곡한 울먹이는 목소리에 명호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1년간 받은 주택연금은 생활비로 다 썼고 따로 모아둔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명호 씨는 단순하게 결심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내 집이지 않나. 주택연금 잠깐 해지하고 딸 1,000만 원 도와준 뒤에 나중에 다시 가입하면 되겠지. 뭐가 문제야? 고민 끝에 명호 씨는 주택연금을 해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가입했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니어님들도 명호 씨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직원의 설명을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은행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1년간 받으신 연금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월 88만 원 곱하기 12개월, 총 1,056만 원을 받으셨죠? 당연히 이 원금은 갚으셔야 합니다. 명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당연하지. 그런데 직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이자가 붙습니다. 주택연금은 월복리로 이자가 붙어요. 이자율을 당시 금리로 가정하면 1년간 이자가 약 300만 원 발생합니다. 명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자? 내가 이자를 내는 거였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신 초기 보증료, 즉 가입비 성격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어르신 집 3억 원에 1.5%인 450만 원입니다. 이것도 어르신 대출 원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명호 씨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450만 원? 그런 돈 낸 적 없는데?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내신 게 아니라 가입 첫날 450만 원이 대출금으로 잡히고 거기에 이자가 붙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리고 연보 증류도 있습니다. 대출자에게 연 0.75%로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원금 1,056만 원, 이자 300만 원, 초기 보증료 450만 원, 연보증료 100만 원, 약 1,800만 원에서 2,300만 원을 지금 당장 상환하셔야 합니다. 시니어님들 믿어지시나요? 1,000만 원 남짓 받았는데 2,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명호 씨는 이 계산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지금 해지하시면 이 집으로는 앞으로 3년간 주택연금을 다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페널티입니다. 명호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직원 양반, 이거 매달 받다가 거짓되게 생겼으니까 그냥 해지해 주세요. 그 돈 다 내야지요. 결국 명호 씨는 얼마 남지 않았던 퇴직금, 통장을 깨서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1,000만 원을 겨우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주택연금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3년 재가입 금지 조항 때문에 신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명호 씨가 태수 씨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때 딸한테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할 걸. 내가 주택연금의 무서움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급하게 목돈이 쓰일 일이 생길 수 있다면 정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하네. 명호 씨의 말을 듣고 태수 씨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들이 안 하면 손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경험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절대 하지 말라고 하니 말입니다. 딱히 속 시원한 답을 못 들은 태수 씨는 아무래도 한국주택공사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받아 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태수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주택금융공사 상담 창구 앞에 앉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그렇게 집 근처 지부에 전화 예약을 하고 방문하게 된 것인데요. 태수 씨는 상담 창구에 앉아 명호 씨의 사례를 들어가며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주택연금 알아보고 가입하라고 하고, 동네 형님은 가입했다가 1천만 원 받고 2천만 원 갚았다며 큰 손해를 봤다고 가입하지 말라고 하니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주택공사의 직원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어르신. 그러셨군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구조를 정확히 모르고 가입하셨다가 명호 어르신처럼 중도에 해지하시는 경우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2026년 기준 주택연금의 핵심 총정리입니다. 태수 씨의 상담 내용을 따라가며 시니어님들도 내가 가입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숨겨진 비용은 없는지, 또 명호 씨의 비극을 피할 방법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말합니다. 어르신,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택연금이라고 불리지만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것으로 보면 절대 안 되고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연금이 아니라 대출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처럼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미리 당겨 쓰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점은 국가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돈을 주겠다고 보증하는 겁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연금 방식으로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해서 가입을 하세요. 태수 씨가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묻습니다. 그럼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죽으면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라에서 가지고 가는 건가요? 자, 먼저 가입 조건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으로 공시가격 10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노후 대출이라고 보면 되세요. 자, 가입 조건 정리합니다. 첫째,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 둘째,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입니다. 태수 씨가 묻습니다. 우리 집은 공시가격은 5억인데 요즘 부동산에 물어보니 시세는 6억이 넘어요. 그럼 기준이 뭔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는 다릅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은 가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가입 가능 여부의 기준이고요. 실제 매달 받으실 월 지급액은 시세로 계산됩니다. 태수 씨가 또 묻습니다. 만약 집이 뒷채면 안 되나요?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만약 12억 원을 넘는 2주택자라면 3년 이내에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태수 씨의 상황을 볼까요? 현재 어르신이 66세, 배우자분이 65세이시니까
만 55세 이상 가입은 가능하시고요. 지금 적어 주신 집 주소로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니 5억 원인데요. 12억 이하니 가입은 통과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월 지급액입니다. 월 지급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어르신, 주택 시세와 나이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태수 어르신이 66세라도 배우자님이 65세면 65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택연금은 부부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더 오래 생존하실 확률이 높은 연소자를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해야 평생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입장에선 일종의 보험료 계산과 같습니다. 태수 씨의 경우 본인은 66세, 아내는 65세입니다. 그럼 기준은 65세인 아내 순자 씨가 됩니다.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만약 어르신이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평생 동안 받는 종신 지급 방식, 그리고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받는 정액형으로 가입했을 때 주택 시세가 5억 원, 배우자분 나이 65세를 기준으로 매월 12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태수 씨는 내심 기초연금의 3배, 막 15만 200만 원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 몇 세까지 사시든 평생 지금 사시는 집에 살면서 이 금액을 계속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 가격이 하락하거나 어르신이 너무 오래 사셔서 연금의 지급 총액이 집 가격보다 많아지게 되더라도 평생 지급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시를 더 들어볼까요? 만약 70세 부부가 3억 원짜리 집으로 가입하면 매월 약 89만 원을 받습니다. 75세 부부가 6억 원짜리 집으로 가입하면 매월 약 197만 원을 받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비쌀수록 월 지급액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호 씨가 몰랐던 또 하나의 함정이 나옵니다. 바로 고정 금액의 함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번 결정된 금액, 즉 월 120만 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내려도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만약 태수 씨가 5억일 때 가입해서 월 120만 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10년 뒤에 주변이 재개발되어 집값이 10억이 되어도 월 120만 원, 15억이 되어도 월 120만 원입니다. 물가 상승률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요즘 집값이 다시 오르자 해지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태수 씨가 명호 씨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출인데 이자를 많이 내나요? 아는 형님이 그러는데 보증료도 꽤 많이 낸다고 하던데요. 예.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명호 어르신이 가장 크게 손해를 보신 부분입니다. 자, 그럼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시니어님들, 우리가 매달 받는 120만 원이라는 연금액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 연금은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내야 할 보이지 않는 비용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첫째, 명호 어르신을 당황시켰던 초기 보증료입니다. 처음에 가입을 하게 되면 초기 보증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택 가격의 일정 5%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하게 되세요. 지금 어르신 집이 5억 원이니까 750만 원 정도를 내셔야 해요. 이건 직접 현금으로 내시는 건 아니고 어르신의 대출 통장에 마이너스 750만 원으로 빚이 잡히고 시작하게 됩니다. 둘째, 연보증료입니다. 이건 매년 내는 보험료 같은 겁니다. 연보증료는 매년 바뀌게 되는데 연 0.75%를 매월 납부하게 되세요. 이것도 대출 잔액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무서운
대출이자입니다. 예. 대출이자의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입니다. 여기서 2025년 최신 변경점이 나옵니다.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0월 13일 이후 신청권부터 코픽스 금리로 일어나 운영됩니다. 코픽스는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를 반영한 대출 기준금리라 시장 금리에 따라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가 왜 무서울까요? 명호 어르신이 말씀하셨죠? 예. 복리라고 하던데요. 여기서 무서운 게 복리입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습니다. 태수 씨가 월 120만 원을 받으면 이 120만 원이 그대로 빚이 되고 다음 달엔 120만 원 이자에 또 120만 원이 더해지고 그 총액에 또 이자가 붙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750만 원으로 시작한 초기 보증료에도 매달 복리 이자가 붙습니다. 매월 연금 취급 총액이 가산되어 늘어나기 때문에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아니라 체감은 못 하십니다. 하지만 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명호 씨가 1,056만 원을 받았는데도 이자와 초기 보증료, 연보증료로부터 2천만 원 가까이 갚아야 했던 이유입니다. 태수 씨가 묻습니다. 그럼 명호 형님은 초기 보증료 450만 원을 그냥 다 날린 거네요? 아마 아는 형님이라는 분은 그 이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못 돌려받으신 것 같아요. 다행히 이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 초기 보증료 일부를 가입 기간에 따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2022년 12월부터는 3년 이내 해지 시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2025-2026년 변경점입니다. 하지만 일부 환급이지 전액이 아니며 3년이 지나면 환급이 없습니다. 명호 씨의 비극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태수 씨가 또 묻습니다. 그럼 집을 담보로 맡기면 재산세는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내셔야죠. 어르신이 집주인이니까요.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만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의 경우 재산세의 25%를 감면해 드립니다. 태수 씨는 5억 원 주택이니 25% 감면은 받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명호 어르신의 비극을 피할 방법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직원은 다양한 연금 수령 방식, 즉 메뉴판을 보여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명호 어르신을 구할 방법이 여기 있었습니다. 첫째, 종신 지급 방식, 즉 평생 받는 거예요. 여기에도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액형입니다. 매월 같은 금액, 태수 씨의 120만 원처럼 제일 많이 선택하십니다. 둘째는 초기 증액형입니다. 처음 3년이나 5년, 10년은 많이 받다가 그 이후엔 70%만 받습니다. 이건 은퇴 직후에 병원비나 여행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유리합니다. 셋째는 정기 증가형입니다. 처음엔 적게 받지만 3년마다 4.5%씩 증가합니다. 이건 물가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습니다. 둘째, 종신혼합 방식입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 대출 한도의 50% 범위에서 수시로 인출하고 나머지는 평생 연금으로 받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만약 명호 씨가 해지를 하지 않고 이 종신혼합 방식을 썼다면 어땠을까요? 딸에게 줄 1,000만 원을 수시 인출로 빼서 썼다면 3년 재가입, 금지 페널티나 막대한 해지, 상환금을 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확정 기간 방식입니다. 10년에서 30년까지 기간을 정해서 받습니다. 종신형보다 월 지급액이 높지만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넷째, 대출상한 우대 방식입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다섯째, 아주 중요한 우대형입니다. 다섯째,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 2억 5천만 원. 미만 주택 소유자이면서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일반형보다 최대 20%더 받습니다. 이것이 2025년에 달라진 점 중 하나입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2억 원에서 2.5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혹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시니어님들은 이걸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뭐 대충은 알아보고 왔지만 듣고 보니 더 생각이 복잡해지네요. 태수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직원분 설명을 듣고 보니 조금 더 고민해 봐야겠어요. 너무 고마워요. 태수 씨는 주택금융공사 사무실을 나와 집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엔 연금인 줄로만 알고 무슨 더 큰 혜택이 있을까 싶어 내심 기대도 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모아서 설명을 듣고 보니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는 점과 체감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평생 고정비를 받는다는 이유로 내는 보증료와 이자 등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평생의 부부가 열심히 살아 이 집 한 채라도 있는 것이 다행인 건지 묶여있는 돈이라 쓸 수도 없는데 집을 줄여 이사를 가야 하나 싶습니다. 태수 씨의 고민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노후 생활비를 마련한다 해도 태수 씨의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더 넉넉해서 사업이 어려워 고군분투하고 있는 아들 진훈에도 좀 도와주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속이 상합니다. 태수 씨는 동네 슈퍼에 들러 소주 한 병을 사서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그렇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는 태수 씨의 사연이 남일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한 분들은 12만 4천 명, 평균 연령은 73세, 평균 월 지급금은 121만 원, 평균 주택 가격은 3억 8,600만 원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총정리하며 주택연금의 가장 강력한 장점 2가지와 최종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단점과 함정은 명호 씨 사례로 충분히 보았으니 이번엔 장점을 보겠습니다. 첫째, 여기서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 나옵니다. 바로 배우자 100% 승계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사망해도 배우자는 100% 같은 금액을 계속 받습니다. 평생 집에서 살 수 있고 연금도 계속 받습니다. 태수 씨가 66세에 월 120만 원을 받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아내 순자 씨는 65세에 남은 평생 똑같이 월 120만 원을 받으며 그 집에 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 100%가 아닌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장점입니다. 단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연금이 중단되고 집이 경매를 넘어갑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만약 두 분 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팔아서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 보증료를 갚습니다. 여기서 2번째 장점이 나옵니다. 자녀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만약 돈이 남으면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인데 총 빚이 3억이면 차액 2억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하지만 만약 부족하면 어르신 부부가 너무 건강하게 110세까지 사셔서 집값은 5억인데 총 빚이 7억이 되었다면 자녀가 2억의 빚을 갚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게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2025년에서 2026년에 달라진 점도 최종 정리합니다. 첫째, 10월 13일부터 기준금리가 코픽스로 일원화됩니다. 둘째,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2억 원에서 2.5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은 20%를 더 받습니다. 셋째, 초기 보증료 환급 제도가 개선되어 3년 이내 해지 시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주택연금 전용 계좌가 생겼습니다. 월 지급금 중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혹시 다른 빚이 있어도
노후 생활비 185만 원은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주택연금은 독약도 아니고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으면 정말 좋은 제도고 맞지 않으면 명호 씨처럼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히 알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가입을 추천합니다. 첫째,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분. 태수 씨처럼 당장의 현금 흐름이 절실한 분입니다. 둘째, 자녀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은 분. 아들 진우 씨의 권유처럼 집을 물려주기보다 두 분의 노후를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셋째, 평생 지금 이 집에서 살 계획인 분. 넷째, 매월 고정 생활비가 절실한 분입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은 신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고민하세요. 첫째,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 한 번 가입하면 연금액이 고정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둘째, 단기간 내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분. 명호 씨처럼 달의 결혼 자금 등 중도 해지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 안 됩니다. 셋째, 자녀에게 이 집을 꼭 물려주고 싶은 분입니다. 가입 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첫째, 우리 집의 한 달 월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세요. 둘째, 다른 노후 자산이 있는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셋째, 반드시 자녀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고객센터 1688-8114로 전화하시거나 태수 씨처럼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세요. 전체 과정은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100세 시대에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노후 준비를 훌륭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주변에 주택연금이 필요한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만나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